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젊을 때는 몰랐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남들 눈치도 보고 체면도 차려야 되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싶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갔었어요. 우리가 한 40명 정도 모였는데 다들 70 넘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거기서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뭐 하러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끔했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 이제 인생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아직도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마음 졸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희들 지금부터라도 좀 가볍게 살아라. 왜냐하면 인생이란 게 생각보다 짧더라.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60이면 완전히 늙은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70이 넘어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갔나 싶어요. 어제 대학 졸업한 것 같은데 벌써 손주가 대학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고생하면서 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옆집은 아들이 의사인데 우리 아들은 회사원이고, 친구는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 살고, 동창은 손주가 4명인데 우리는 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평생을 비교하면서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나는 평생을 남들 눈치 보면서 살았다. 친정 식구들한테도 못난 며느리 소리 안 들으려고, 시댁 식구들한테도 안 밉보이려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나 싶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에 남은 게 그런 후회라니.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런 분이에요.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느라 고생만 하셨어요. 그런데 70이 넘어서는 이제 좀 쉬셔야 되는데 여전히 며느리 눈치 보고 손주들 돌봐주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하고 싶은 거 하시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아이고, 내가 그러고는 싶은데 말이야. 그래도 며느리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모른 척할 수가 있나?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쩌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세대의 문제예요. 평생을 남들 위해서 살고 남들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손주들 세대를 보세요. 얘네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잖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처음에는 그게 이기적으로 보였는데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어쩌면 걔네들이 더 현명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작년에 제주도 여행을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연히 옛날 직장 동료를 만났어요. 한 15년 만에 만난 건데 그 친구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되게 꼬장꼬장하고 남들 시선 엄청 신경 쓰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만난 그 친구는 편안한 옷 입고 모자 푹 눌러 쓰고 완전히 자유로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완전히 사람 바뀌었네? 했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요즘 깨달은 게 있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내 인생에 아무 영향도 안 미친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로 했어. 정말 멋진 말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그렇게 신경 쓰고 애썼던 남들의 시선이 정말로 우리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됐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 마음만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그만 비교하세요.
남들은 남들이고 나는 나예요. 남들이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우리는 우리 형편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를 붙잡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옛날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이걸 몰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죠. 그런데 그게 듣는 사람한테는 되게 지루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우리 자식들이나 손주들한테는 꼰대 소리만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손주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옛날 얘기를 좀 했나 봐요. 그랬더니 손주가 할아버지,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은 다 바뀌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서운했죠. 내가 인생 경험담을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무시하나 싶어서.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손주 말이 맞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집 근처에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정말 과거에 사시는 분이에요. 만나면 항상 내가 젊었을 때는 이 동네가 전부 논밭이었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옛날에는 이웃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았는데 요즘은 옆집이 누군지도 몰라 이런 얘기만 하세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를 피해요. 만나면 1시간은 옛날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요. 반대로 저희 동네에 또 다른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정말 멋있으세요. 70이 넘으셨는데 스마트폰도 잘 쓰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요즘 유행하는 것도 다 아세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도 대화가 잘 통해요. 손주들이 놀러 오면 함께 게임도 하시고 유튜브 영상도 같이 보시고 그러니까 손주들이 할머니네 집에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 할머니한테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젊은 마음을 유지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과거에 사는 게 싫어요. 물론 옛날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지금대로 좋은 게 많아요. 세상이 바뀌면 우리도 바뀌어야죠. 그래야 젊은 사람들하고도 대화가 통하고 인생이 재미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죠. 과거는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현재를 살아야 해요. 물론 옛날이 좋았던 것도 있어요. 이웃끼리 정도 많았고 사람들이 더 순박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지금도 지금대로 좋은 게 많거든요. 의료 기술도 발달했고 생활도 편리해졌고 정보도 풍부해졌어요. 저도 처음에는 스마트폰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나 싶고 옛날 전화기가 훨씬 편했다고 생각했죠. 근데 손주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배우니까 이게 참 편하더라고요. 이제는 손주들하고 영상통화도 하고 사진도 보내고 재미있는 영상도 공유하고 만약에 제가 난 옛날 방식이 좋아하면서 고집 부렸으면 이런 즐거움을 못 누렸을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완벽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완벽주의자가 참 많아요.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야 되고 음식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고 손주 봐주는 것도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집은 항상 깨끗하고 음식은 맛있게 만드시고 손주들 돌보는 것도 완벽하게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과로로 쓰러지셨대요. 제가 문병을 갔더니 할머니가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평생을 완벽하게 살려고 애썼어요. 남편한테도 자식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못하는 게 없게 하려고.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나를 이렇게 망가뜨렸네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 할머니는 남들을 위해서는 완벽했는데 정작 본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쉬고 싶어도 못 쉬고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내색 안 하고 그러다가 결국 몸이 망가진 거죠. 여러분, 완벽은 환상이에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엄마도 없고 완벽한 할머니도 없고 완벽한 주부도 없어요. 우리 모두 부족한 게 있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게을러질 때도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완벽주의자였어요. 집안일도 빈틈없이 해야 되고, 손님 오면 상 푸짐하게 차려야 되고, 명절 때는 음식 많이 준비해야 되고. 근데 어느 날부터 깨달았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힘들고 지치는데? 그래서 조금씩 기준을 낮췄어요. 집안일도 대충대충, 음식도 간단하게, 명절도 편하게. 처음에는 좀 불안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게으르다고 생각하면 어쩌나,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쩌나. 근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며느리가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편하게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동안 저 혼자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식 일에서 손 떼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평생 자식들 키우고 돌보느라 살았는데 갑자기 손을 떼라니. 근데 정말로 이게 중요해요. 자식들은 이제 다 컸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너 미쳤냐?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둬? 그래서 한 달 동안 아들을 설득했어요. 매일 전화하고 집에 불러서 얘기하고 아들 친구들한테도 연락해서 말리라고 하고. 근데 아들은 결국 회사를 그만뒀어요. 저는 정말 속상했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걱정만 했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까 아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을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일을 하면서 정말 행복해하고 있어요. 전 직장에서는 항상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했는데 지금은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길이 아들한테도 좋은 길은 아니구나.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거구나. 그 이후로 저는 자식 일에 덜 간섭하려고 노력해요. 조언은 할 수 있어도 강요는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저희 동네의 한 할머니는 정말 자식 일에 너무 많이 간섭하세요. 며느리가 뭘 하든 잔소리하고 손주 교육 방법에도 참견하고 아들 직장 일에도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러다 보니 아들 부부가 완전히 스트레스 받아서 이사를 가버렸어요. 할머니는 서운해 하시지만 사실 본인이 자초한 일이죠. 반대로 우리 친구 중에 한 분은 정말 현명하세요. 자식들이 뭘 하든 너희가 알아서 해라. 엄마는 너희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오히려 엄마를 더 찾아요. 힘들 때 와서 얘기하고 조언 구하고 함께 시간 보내고 자식들한테 자유를 줬더니 오히려 더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놓아줘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도 어른이고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우리 인생을 살았어요. 이제는 자식들이 자기 인생을 살 차례예요. 물론 지켜보는 게 쉽지 않아요. 자식이 실수하는 것 같으면 말리고 싶고 힘들어하면 대신 해결해 주고 싶고. 근데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 아니에요. 자식들도 실수하면서 배우고 넘어지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5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간을 뭐 하면서 보낼 건가요? 여전히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남의 눈치 보면서 아니면 편하게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제가 작년에 대학 동창을 하나 떠나보냈어요. 70도 안 됐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 사진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을까? 행복했을까? 알고 보니 그 친구는 평생 열심히만 살았대요.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집안일하고 남편 내조하고 정작 본인을 위한 시간은 없었대요. 그 장례식 이후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나도 언제 갈지 모르는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그래서 요즘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해요. 친구들하고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예전 같으면 돈 아깝다, 나이에 안 맞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에 못했을 일들을요. 저희 동네 할머니 한 분은 70에 수채화를 시작하셨어요. 평생 그림이라고는 그려본 적이 없는데 문화센터 가서 배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 가족들이 말렸대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걸 배워서 뭐 하게요? 근데 할머니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면서 계속 배우셨대요. 그렇게 3년을 배우시더니 이제는 동네에서 작은 전시회도 하시고 친구들한테 그림을 선물도 하시고 할머니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나이 70에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을 즐기는 거예요.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말고 과거에 얽매여서 지금을 못 사는 일이 없어야 해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내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즐겁게 사는 게 최선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참 길었죠?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좀 쉬어도 돼요. 평생 남들 위해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도 돼요. 남들 눈치 보느라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물론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평생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꾸려니까 어색하고 불편하죠. 근데 조금씩 시도해 보세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덜 완벽하게 해보고, 내일은 하고 싶었던 걸 하나 해보고, 모레는 자식 일에 한마디 덜 하고, 이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가벼워진 내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나이 든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몸은 예전 같지 않죠. 여기저기 아프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힘도 없고. 근데 마음만큼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게 됐잖아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 때문에 마음 쓸 필요가 있고 무엇은 그냥 흘려보내도 되는지.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살아있네? 감사하다. 오늘은 뭘 하면서 즐겁게 보낼까?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할 일이 산더미네. 피곤하다 이런 생각부터 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바꾸니까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요. 비교하는 마음 내려놓고, 과거 집착 내려놓고, 완벽주의 내려놓고, 자식 걱정 내려놓고, 미래 불안 내려놓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이 마지막 장이 가장 재미있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책의 결말이 아름다운 거잖아. 정말 멋진 말씀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쓸 건가요?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찬 장? 아니면 평화롭고 행복한 장?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물론 외부 상황을 우리가 다 통제할 수는 없어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고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정말 가볍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물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요. 그리고 매일매일을 감사하게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한테 보장된 내일은 없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그 마지막 날을 짜증나고 불행하게 보내고 싶진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좀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쉬셔도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남들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편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자주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느님, 제게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그 둘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살다 보니 정말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미 지나간 과거, 다른 사람들의 생각, 세상의 변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 받아들이고 놓아버리는 게 낫죠. 대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 생각, 내 태도, 내 선택. 이런 것들은 우리 손 안에 있어요. 여기에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남은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보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고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가고 먹고 싶었던 것들을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알차게 행복하게 채워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80에도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고 90에도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젊고 자유로운가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남은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평화롭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세요. 그러면 어느새 우리 앞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을 거예요.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